주식회사 엠클라우드 AP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엠클라우드 AP는 국내 최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보유한 광고 플랫폼인데요. 퍼포먼스형 광고 플랫폼으로 온라인 디스플레이 AD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엠클라우드 AP 대표 강유성입니다. 앞에 그 두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이제 긴장이 더 되는데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인더스트리는 틀리지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고요. 저희도 이제 첫 번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터넷 시장에서 약간의 풀 형태의 서비스를 약간 이제 푸시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요,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그리고 이제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도소매 시장을 보게 되면 50조, 60조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데요. 광고 시장은 그거의 10% 정도 됩니다. 한 5조 정도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온라인 도소매 시장, 50조 시장에서 그렇게 큰 마진을 보는 기업들 별로 없어요. 옥션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시벨본가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마진은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광고 시장 쪽에서 특히 큰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서 이제 마진을 많이 갖고 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지만, 뭔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간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온라인 마켓, 특히 이제 모바일 광고 트래픽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다른 채널에 비해서 더 높은 이제 성장률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백화점, 편의점 이쪽 채널보다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온라인 광고 시장은 온라인 유통 시장하고 이제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유통 시장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광고 시장도 이제 크게 되는데요. 2010년도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트래픽이 PC에서 모바일로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도 이제 같이 크게 되는데요. 여태까지의 광고 시장을 주도했던 사업자는 이제 네이버, 다음이었고, 검색 광고 시장이 광고 시장을 끌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PC처럼 유저분들이 그렇게 많이 검색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DA 쪽 시장이 예전에는 작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모바일 DA 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배너 광고 시장보다는 타겟팅이 들어간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미된 DA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 엠클라우드 AP가 이제 이쪽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전체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매출을 다 합치게 되면은 거의 90%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광고 시장이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이제 중소 광고 사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새, 이런 걸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광고주분들이 네이버에 이제 검색 광고를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의 광고비를 갖고, KPI는 한 400% 정도 설정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100만원의 광고비를 들어서 이제 400만원의 매출이 나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제 괜찮은 성적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이 안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요. 100만원의 광고비, 당연히 이제 네이버에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광고는 또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사로 빠지는 비중이 또 15% 정도 되고, 이분들의 원가를 감안하게 되면은
결국 이분이, 그러니까 온라인 도소매 시장이 규모는 큰데 갖고 갈 수 있는 마진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광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가격을 높게 써야지만 네이버에 상위에 노출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쓸 수 없는 많은 중소기업 광고주분들은 뒤에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그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광고를 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와줘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항상 고르는 물건을 좀 고를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이 우리나라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 광고 시장의 약간 맹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모델을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태까지 이제 광고주분들이 100만 원의 광고를 갖고 광고회사에 지불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면은 광고비를 전부 다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 60만 원만 매체비 쪽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소비자에게 돌려들어서 쿠폰 형태로 돌려들어가지고 소비자들은 이제 물건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더 많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광고주분들, 유통업체들은 더 빨리 물건을 유통할 수 있고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년차 온라인 광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게 그 비헤비어 기반의 타겟팅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누적된 그 오디언스, 유저의 비헤비어 정도 한 3억 개 정도가 되고요. 매달 생산되는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유저의 비헤비어 정보는 3,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개인 정보는 없게 되고요. 저희는 그 광고를 진행하면서 방문자분들의 그 비헤비어나 구매 니즈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배너가 나갈 때,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어떤 이제 그 광고를 딱 보게 될 때 광고가 이렇게 뜨죠. 이 물건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쇼핑몰 가서 구매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앱을 만들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메시지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는요 이미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미 오디언스를 선택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은 앞으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보시려면은 베스트딜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은 아까 이제 첫 번째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 앱만 이제 갖고 있게 되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야 되어 있는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저희는 이제 비헤비어 정보를 알게 되고 이 앱만 갖고 있으면은 이 앱을 통해서 계속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왜 다이나믹 쇼핑 바우처냐면요. 그 쇼핑 바우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이제 쿠폰인데요. 쿠폰 잘 보시게 되면은 모든 유저들한테 거의 골고루 5%짜리 쿠폰, 10%짜리 쿠폰 이렇게 이제 발급이 되죠. 저희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는 많은 오디언스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5%짜리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B라는 분은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30%, 50%짜리 쿠폰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결정은 저희 운영진이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에 관련된 베스트딜이라는 엔진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 엔진 안에는요, 그 사용자의 그 구매 니즈, 그다음에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까지 방문했는지 아니면 쇼핑 카탈로그 그 장바구니까지 방문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빨리 결정을 할 것 같으면은 작은 쿠폰이 나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이제 좀 약간 비싼 30% 이상의 쿠폰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모델을 갖고 중장기 이제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일단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이 빨리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장점은 광고비를 많이 또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이 앱만 갖고 있으면 항상 베스트 딜이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된 거는요, 국내의 니즈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글로벌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 저희 합작 법인을 갖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전자상거래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을 진작하기 위해서 많은 쇼핑 바우처를 그래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쇼핑 바우처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제휴 파트너인 일레븐이아 통해서 이 모델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은 트루텔레콤이 거기는 이제 통신사도 갖고 있고 유통업체도 갖고 있고 저희와 같은 모델을 이제 원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파트너와 같이 이제 이 모델을 제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쇼핑 바우처라고 하면은 되게 흔해 보이고 개발하기 쉽게 보이겠지만은 사실 저희가 3년 넘게 개발한 이 기반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제품이고요. 모든 오디언스를 저희가 직접 이제 수직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누적된 건 1억 개, 항상 매달 갱신되는 건 3천만 개가 넘는데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다이나믹 쿠폰을 만들려면요.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3%짜리 쿠폰을 던졌을 때 반응률을 이제 저희가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할 엔진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엔진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포키스트 엔진, 키워드 클러스터링도 이제 같이 개발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마케팅이죠. 이 애플리케이션 사업이라는 게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쿠팡, 푸차, 위메프 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던 사업자들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100만만 확보하기 위해서도 뭐 10억에서 월 50억 정도 이렇게 자금을 소요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저희가 광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 가전은 다나와, 식품은 CJ 온마트와 같이 이런 이제 카테고리 킬러 사업자들과 같이 제휴하는 방향으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동남아시아 진출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략적인 파트너는 일레븐이아입니다. 일레븐이아는 SK텔레콤하고 엑셀텔레콤, 동남아 엑셀텔레콤 이제 조인트 벤처의 쇼핑몰인데요. 이미 저희랑 일레븐이아 쇼핑몰 안에 광고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거를 이제 저희랑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일레븐이아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이미 인도네시아, 터키에 진출해 있고 탑3에 올라갈 정도 큰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레븐이아 통해서 저희가 동남아시아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쇼핑 쿠폰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광고 플랫폼을 이제 같이 공급하고 셀러들 같이 영업하는 형태로 이제 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레븐이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예상하고 있는 이제 매출의 기회인데요. 이미 한국은 이런 검색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만들고 계시고 저희가 예상키로는 동남아시아 일레븐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전체 한 3,000억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한 400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인 사업으로 갖고 있는 광고 플랫폼에서 600억 정도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아시아 시장에서 1,000억 정도의 저희 매출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제휴되어 있는 매체가 한 250개가 넘고요. 광고가 나가고 있는 인벤토리가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메인 네이트, SBS, 그다음에 큰 신문사 다 이제 저희랑 제휴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억 개 넘는 이제 오디언스를 이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생산되는 유저의 비협의 정도는 3,5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이미 2년 전에 120억 매출을 넘겼고요. 작년에 조금 이제 빠졌지만은 올해는 다시 이제 100억 넘길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국내는 약간 더 집중해서 SSP하고 이제 키워드 매칭 쪽으로 집중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광고 플랫폼, 그 다음에 다이나믹 쇼핑 쿠폰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게 이제 올해 목표이고, 내년도에는 200억 넘게 매출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3년은 202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억 정도 성장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코넥스에 올라가는 게 저희 이제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뒤에는 자금 소유 계획이나 이제 저희 히스토리가 관련되어 있는데, 연역이 있는데요. 혹시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쪽에 계신 분 손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혹시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올해 말에 해외에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엠클라우드 AP만이 갖고 있는 그런 해외 시장의 경쟁력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조금 있다면 말씀 좀 더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해외 진출할 때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나 광고 부분은요. 일단 첫 번째 영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광고주를 빨리 영업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레브니아랑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계약 단계까지 갔고, 이 일레브니아 회사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탑3 쇼핑몰로 이미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약간 리스크를 많이 해놓고 있고, 그 부분만 이제 잘 진행된다면 저희 일정대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투자 보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큰 그림이 조금 있을까요? 저희의 핵심 엔진은 아까 이제 특히 이제 다이나믹 쇼핑 바우처 안에서, 차별화되게 어떤 분들은 5%짜리, 어떤 분들은 30%짜리 이제 그런 바우처를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이 광고주분들이 목표로 하는 예상 매출을 끌어당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저희도 이제 많이 배워야겠지만, 이런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이 차별화된 이제 쿠폰 관련된 엔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것을 굉장히 잘 풀어내실 거라는 믿음을 또 제가 갖고 있고요. 오늘 너무나 발표 잘 진행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엠클라우드 AP까지 총 3개 업계의 발표를